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4분 그리고 5시 57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합니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명약 관화한 사실이고 미국의 국방당국은 CNN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5월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이후 78일 만에 발사한 겁니다. 합참이 아직도 미상 발사체 2발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 발사체 발사하고 나서 지금 2시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게 남쪽으로 향해 가지고 여기 핵탄두가 달려 있었다면은 서울에서 터지고 수백만이 죽은 다음에도 아직 우리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군대를 믿고 국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발가벗긴 채 내어놓고 더구나 수도권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남북 군사 합의를 잘 지켜야 한다.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깨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틀 전에 동해상에서 중국, 러시아가 합동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는 군용기는 처음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거북선 횟집이라는 데서 식사를 하면서 일본을 겨냥하는 이야기만 하고 정작 우리를 도발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어떻게 불종적인 태도를 취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건 러시아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신형이고 비행 중에 회피 기동을 하니까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여기 핵탄두가 실리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지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 국방당국은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니까 북한이 괴롭게 되니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검토 중이다. 연구 중이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은 더 자신만만하게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리하고 손잡고 일본과 대항하자.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바꿔치기 해라.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적으로 규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자는 나와가지고 일본을 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편을 안 들면은 이적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의 그 적이 북한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완전히 이 정권은 적과 동지를 지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할 수 있는 것처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 보호 협정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과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자해공갈당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발칵해가지고 만약 그 협정 파기하면은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충수다.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찬스가 왔다. 한미일 동맹 구조를 타격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거기에 접점인 독도가 있다. 독도에 슬쩍 지나가면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마당에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도발을 해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동시에 비판을 하고 일본도 또한 러시아와 한국을 비판을 하고 미국은 뒷짐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나서 2, 3주 안에 북핵 실무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아주 낮은 단계의 한미 군사훈련, 일종의 도상이 연습인데 그것까지도 하면은 안 된다.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들이대면서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5만 톤 쌀 주려고 했더니까 쌀 안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짓밟고 얼굴에 침 뱉고 하면서 버티면서 이제 판을 키우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또 요새 선거에 정신이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김정은이가 한국을 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게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도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 김정은의 안전만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칭찬도 받지 못해요. 오지랖 넓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연락할 일이 있으면 트럼프와 한다. 이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끼어들려고 해요. 이건 스토커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커라는 말까지 듭니다. 스토커,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세계 외교 역사상 한국 역사상 이렇게 문재인 정권처럼 적에게 굴욕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완용은 거기 비하면은 양반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매국노라고 비판받지만은 그때의 조선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완용이 아니라 이완용 할아버지라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종이 항복하는데 신하가 항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이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한국 여권만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그 여권 랭킹에서 세계 2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모범 시민이란 뜻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 모양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아직도 문재인 지지가 50%가 된다면은 한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영가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영가시라는 이 기생충은 숙주인 사마귀 몸에 붙어서 피와 살과 영혼까지 빨아먹다가 마지막에는 숙주인 사마귀를 자살로 몰아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즉 사마귀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가시가 배속해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일종의 마취제를 뿜어내면은 이 영가시가 미쳐버립니다. 물을 싫어하고 물에 가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영가시가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물에서 영가시가 죽을 때, 그 뱃속에서, 물 속에서 이 사마귀가 죽을 때 영가시가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산란을 하고 다시 육지에 있는 사마귀에 잡혀 먹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을 타락시켜서 한국이 자살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할, 육지에서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바다로, 저 독재체제, 대륙체제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자살시키면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낮은 단계 연방제든지 뭘 해가지고 이 세상을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영가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체제를 파괴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어려우니까 우선 한일 관계를 무너뜨려야 한미 관계도 종국적으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이 정권의 지지율이 50%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마어마한 자충수라든지 거대한 외교적 실패가 같이 나올 때 보통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계급 독재적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 정부 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가 정신 차려라 라고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아니 자연법이 보장하는 정권에 의한 반영은 국민들이 진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에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전부 궁금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발사체라고 할 것인지, 오늘 오후쯤 되면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것인지, 또 외국에서는 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문재인 정권은 발사체라고 할 것인지. 발사체가 뭡니까? 세총에서 나가는 그 돌멩이도 발사체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줄 정권은, 국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위적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위적 무장의 이 무장은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로 무장을 합니다. 자유는 너무나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